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무시해온 사소한 사고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족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여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볍게 건강 체조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쭉쭉 날개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한번 쭉 펴주세요. 자, 이렇게 허리 쭉 펼 때는 항상 아랫배에 힘을 툭 주시고요. 자, 호흡을 들이쉽니다. 자, 위로 올려갑니다. 팔을 멀리 내려주세요. 여기다 손이 뒤로, 손 뒤에 깍지를 끼시고, 자, 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머리 끝은 천장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손은 밑으로, 머리 끝은 위로. 자, 팔을 다시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손은 아래로 내려주시고 머리 끝은 천장을 향해서 쭉, 그래서 등뼈를 쭉 펴줍니다. 후. 다시 한 번 더 척추가 쭉 늘어나게 위아래로 당겨주세요. 후. 다시 한 번 더 위로 쭉 올려주시고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그대로 팔을 쭉 펴시고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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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허리 쭉 펴서 어깨 위에, 자, 팔 돌리기를 하면서 어깨 등 뒤에 날개 축지를 쫙 접어줄 거예요. 자, 팔꿈치를 붙여서 서서히 돌리면서 뒤에 등 날개 축지가 접어지는 느낌이 나게 꽉 눌러주시고 다시 돌려서, 자, 팔꿈치 2개 붙여주시고, 자, 위로 돌려서 뒤에 등을 한번 꽉 접어보세요. 바로 쭉쭉 등 날개 축지가 2개가 딱 붙는다는 느낌이 날 때까지 접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내려 팔꿈치 붙여줍니다. 자, 반대로 한 번 더 뒤로 돌려서 앞으로 팔꿈치가 2개 붙어야 돼요. 자, 날개 축지 꽉 접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자, 등을 꽉 접어서 붙여주시고, 자, 등 날개 축지 접어서 네, 붙여줍니다. 자, 허리를 쭉 펴시고, 자, 등을 쭉 펴서 날개 축지가 접어지게 당겨서 앞으로 등 날개지 접어주시고 앞으로 당겨주시고 앞으로 하나 10번 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안전 체조를 하며 업무를 준비해요. 작업 안전사고 예방 무조건이야. 안녕하세요.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범주가 속하는 생활 안전사고는 시설물 안전사고 외에도 작업 안전사고, 골절 안전사고가 있는데요. 네, 그중 작업 안전사고는 작업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부터 큰 상해로 이어지는 화상사고까지 다양한 사례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소하게 다쳐도 시니어층에겐 2차, 3차 피해까지 갈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1입니다.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72세 여성은 작업 안전사고로 인해 더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었는데요.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경로당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는 점심을 준비하며 뜨거운 물이 조금 부족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조금 필요한 것이다 보니 다른 젊은 담당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커피포트로 빠르게 물을 끓여 준비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의 근력도 부족하고 커피포트에 익숙하지도 않아 계속 손이 미끄러졌는데요. 물이 뜨겁게 펄펄 끓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끓는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짚다가 발에 뜨거운 물을 쏟은 참여자. 그렇게 뜨거운 물은 참여자의 양쪽 발등을 덮어버렸습니다. 참여자가 괴로워하는 비명을 지르자 경로당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화상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잘못된 응급처치로 된장을 바른 채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도화상의 잘못된 응급처치로 세균 감염에 대한 위험만 더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은 참여자. 결국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고 더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화상사고와 같은 특수사고는 다친 이후에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피해가 달라져 보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작업 안전사고, 일상 내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사항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준비와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작업 안전사고는 작업 도중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작업 도중 밀침으로 인한 상해부터 화상사고까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안전사고 중 작업 안전사고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업 도중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도중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는 각 작업에 따라 주의와 준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준비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례를 보고 어떤 사고에 어떤 주의 준비가 필요할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력 파견형 근무를 하는 65세 여성 참여자의 업무는 베이비시터였는데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돌보는 근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의 부탁으로 잠깐 공원 산책을 나서기 위해 지하철역 안을 걸어가던 도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으로 인해 사람이 빽빽이 많던 와중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던 참여자. 결국 무리하게 상체에 힘을 주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다리에 걸려 크게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넘어졌을 뿐인데 무릎에는 타박상을, 어깨에는 골절상해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여자가 어떤 주의와 준비를 했어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주의했어야 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 충분히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했어야 합니다. 이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기보다 사람이 적은 쪽으로 빠져 사람이 충분히 빠져나가기를 기다린 후에 마저 걸었어야 합니다. 퇴근길 내의 사고는 보다 일상생활과 가깝게 느껴져 작업 안전사고의 특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장 내에서 활용해야 하는 주의와 준비를 통한 예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기관의 한 참여자의 팔은 늘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한쪽 팔만 빼서 창문을 닫고 있는 참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다들 파악하셨나요? 네, 흔들리는 창문으로 인해 팔과 창문이 계속 부딪히고 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면 창이 흔들려 균형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주의에 따른 준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참여자가 더 다치지 않기 위해 문을 안전장치로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장치를 이용해 창문을 닫는 도중 열어둔 창문을 고정시켜야 팔과의 부딪힘이 없어지고 이후에는 팔에 멍이 드는 상해도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팔을 창밖으로 빼서 걸레질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몸이 자칫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2인 1조로 작업을 하며 서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작업에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사례를 하나 더 확인해보며 확실하게 작업 안전사고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퇴근 후에 장을 봤던 참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이 무거워 두 손으로 짐을 받치고 걸어가던 중이었는데요. 높이가 높은 짐으로 인해 앞도 잘 안 보이고 계단도 가팔라 많이 위험해 보였지만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만 지하철을 탈 수 있어 계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성급해진 참여자. 결국 덩달아 뛰다가 아래가 잘 안 보여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빠르게 집으로 가려다가 집이 아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위참여자에겐 어떤 주의와 준비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일단 주의했어야 합니다. 계단 높이가 꽤 가팔랐음에도 불구하고 짐으로 인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앞이 안 보이는데 가늠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행위는 꽤나 위험한데요. 이런 상황을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짐을 아래로 내려 손잡이로 잡아 시야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계단 간격을 보면서 걷고 천천히 안전바를 잡으며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사례에 따라 주의 준비 방법이 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어떤 주의와 어떤 준비 방법이 필요한지에 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안전사고의 원인을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는 화상사고와 대처 방안에 관한 사례를 다 함께 지켜보며 대처 방안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노케어로 어르신을 돌보던 참가자. 본인도 나이가 꽤 있는 편이지만 어르신은 더 많은 나이로 열심히 살고 계셔서 항상 본받으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도 오들오들 떨면서 근무해야 되는 곳이 많았는데 어르신 댁은 어르신이 부지런히 사두신 전기장판으로 인해 따뜻한 근무 환경도 만들어져 불만도 없었습니다. 아 뜨거! 이게 뭐라? 전기장판에 누워있던 어르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장판에 오랫동안 맞닿아있던 부분이다 보니 전기장판이 그 원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화상인지 빠르게 판단해서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는 어떤 화상에 해당될까요? 1번, 불 및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 2번, 자외선에 의한 화상. 3번, 연기, 뜨거운 공기에 의한 화상. 4번, 전기 감전에 의한 화상.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연기 및 뜨거운 공기에 의한 화상입니다. 1번, 2번, 4번부터 어떤 화상인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3번인 연기 및 뜨거운 공기에 의한 화상이 왜 정답인지,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불과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은 뜨거운 물이나 직접적인 불에 데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불과 뜨거운 액체로 화상을 입었을 때는 화상 부위를 최대한 건들지 않게 옷을 가위로 잘라 벗기고 화상 입은 상처에 흐르는 찬물로 피부를 20분 이상 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처를 다 식힌 이후에는 꼭 병원으로 이송해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번, 자외선에 의한 화상은 햇빛에 노출될 때 자외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차단제와 모자 착용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자외선 화상을 입었을 때는 찬물로 화상 입은 부위를 20분 이상 식혀주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상처를 다 식힌 이후에는 꼭 병원으로 이송해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4번, 전기감전에 의한 화상은 전기 제품 사용 시 손에 물기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데요. 전기감전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성급하게 환자와 전자제품 먼저 떼놓을 생각하지 말고 전자제품 전원을 끄고 나서 환자와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후 세면대에 물을 받아 통증이 가실 때까지 식혀주어야 합니다. 이때 상처 부위에 흐르는 물이 닿으면 안 되며 상처 부위가 옷 아래에 있는 상태라면 옷을 벗어내지 말고 입은 채 물에 담구어 상처 부위를 훼손시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즉시 119를 호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답인 연기, 뜨거운 공기에 의한 화상은 저온 화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등 온열 제품 사용 시 한 자세로 오래 사용하거나 핫팩을 옷 위가 아닌 맨살에 붙일 경우 주로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피부색이 변하는 색소 침착, 붉은 반점 모양의 열성 홍반, 피부 가려움증 및 따끔거림부터 증상이 심하면 물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기와 뜨거운 공기로 인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식혀주고 살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감싸주어야 합니다. 상처를 다 식힌 이후에는 꼭 병원으로 이송해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훌륭한 대처로 어르신은 바로 치료를 받고 곧 완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와 준비하며 예방하고 대처하는 습관들이 모인다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야외 활동 시 추우면 옷 안쪽에 피부와 닿게 핫팩을 넣어도 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핫팩은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며 높은 온도를 한 신체에 닿게 하는 것은 연기, 뜨거운 공기에 의한 저온 화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팩은 옷 위로 붙여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작업장 주변을 청소할 때 창이 흔들린다면 창문을 안전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안전사고는 위험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어디든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주변 창이 흔들린다면 깨지거나 열리고 닫히는 흔들림으로 손이 끼거나 다칠 수 있으므로 고정해둬야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이뤄지는 안전사고, 이제는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와 준비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꿈꿔봅니다.